네, 13번째 개념 인수분해. 이번에 공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를 배웠었죠, 그죠? 인수분해가 뭔지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까지 적용해서 인수분해를 좀 더 다양하게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 시간 개념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전개의 반대 과정이라고 했었고, 전개할 때 쓰이는 게 곱셈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힌트를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솔직히 곱셈 공식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그지? 개념 9였나? 8이었나? 아무튼 어디 보면은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하면 곱셈 공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따로 이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약간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1번, 3번, 1번, 2번, 4번, 5번은 하나의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x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체가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원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건 x를 2번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4라고 하는 거는 뭐 4랑 1을 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랑 4를 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되고, 2랑 2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찾으세요. 곱했을 때. 그리고 곱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값이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x의 제곱이 되는 거는 xx밖에 없죠. 그지? 그리고 곱했을 때 4가 물론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도 되긴 한데 기본적으로 앞에 최고창 앞에는 우리가 음수 부분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 파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얘는 곱했을 때 4 되는 거는 지금 쭈루룩 썼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곱해서 양쪽 귀퉁이가 되는 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플러스 4가 되게끔만 조합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거 우리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곱해서 앞에 되는 거 찾았고요. 그러니까 앞에 꺾기로 곱해서 앞에 되는 거 찾았고, 뒤에 꺾기로 곱해서 뒤에 되는 거 찾았죠. 가운데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b랑 c랑 곱하고, 그 다음에 d랑 ax랑 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세로셈으로 쓴다라고 하면 얘는 앞에 건 이렇게 곱했으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뒤에 꺾기로 곱했으면 되는데, 가운데 1차항계수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서 더해요. 그죠? AX랑 D랑 곱해서 ADX, 그리고 CX랑 B 곱해서 BCX. 그러니까 대각으로 곱해서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분해할 때 저 과정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찾고,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찾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1차항계수가 되는 것을 이 중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걸 언제 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금방 찾아. 이거 금방 찾아요. 선생님 저건 좀 약간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나름 21세기의 지성인들인데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드립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몇 번 조합만 하면 되는 건데, 그지? 4, 1은 곱했을 때 4는 되지만 더했을 때 5가 되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 논리로 1, 4 이거 다 안 되는 거고, 2랑 2는 곱했을 때 4 되죠. 그리고 대각으로 곱하면은 2x, 또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면 2x인데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4x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므로 결국에는 곱해서 x제곱 되는 거 xx, 그리고 2 이렇게 놔야지 대각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도 4x가 되는 거니까 일단 저걸 되는 걸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앞에 있는 것끼리 연결해서, 즉 이렇게 각각을 하나의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이라고 하는 식이랑 밑에도 x 플러스이라는 식이 있네. 그지?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쓰면은 두 다항식이 곱셈으로만 연결된 거니까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을 땐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2차항, 그리고 x에 대한 1차항, 그리고 뭐 x가 없는 상수항, 이게 뭐 굳이 x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 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패턴인데, 이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는 패턴은 방금 우리가 배웠던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곱해서 x의 제곱이 되는 건 xx밖에 없죠. 그 다음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6, 1, 2, 3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대각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플러스 5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2랑 3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대각 곱해서 3x, 대곱 곱해서 2x가 되면은 5x가 등장할 거니까. 그럼 이제 되는 거 확인했으면은 각각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봐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해버리면은 덧셈 뺄셈으로 전개되어 있는 식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수분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자꾸 3번이래.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 이 패턴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합차 공식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방금 했었던 패턴은 2창, 1창, 상수항, 즉 항이 3개가 있어야지 저걸 할 수 있는데 합차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전개하면 이렇게 항이 2개로만 쪼개지게 되잖아요. 물론 얘도 어거지로 이걸 만들 수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차 공식은 어떤 느낌을 기억하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는 합차 공식으로 전개했다는 거니까 거꾸로 다시 인수분해하려면 전개하기 전의 식인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패턴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인수분해인 거잖아요. 이게 전개인 거고. 그러면 저렇게 인수분해하려면 어떤 느낌이 좋냐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모두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게 뭐랑 뭐예요? a랑 b죠. 저 a랑 b를 2번 쓰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거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등장했으면은 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x랑 2를 더한 거 한 번, x랑 2를 뺀 거 한 번으로 해버리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인수분해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저걸 합차공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조심할 거 이제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니까 또 막 제곱 보여가지고 흥분해서 그 뚱뚱한 선생님이 뚱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 선생님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있으면은 그거 2개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2개 더하고 남아있는 2개 빼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정답이겠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합차 공식을 쓸 때 요 제곱은 반드시 앞에 있는 전체를 제곱한 거여야 돼요. 근데 요 제곱은 지금 x만 제곱한 거지 이 제곱이 지금 4까지 제곱했다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쓰고 싶을 땐 언제나 이 제곱이 앞에 있는 전체를 제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4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는 2의 제곱이고 x제곱은 x제곱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4x의 전체 제곱, 이 제곱이 4x를 전체를 제곱했다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9y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이랑 y 제곱인 거니까 제곱이 똑같으면 지수가 똑같으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묶어서 빼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3y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줘야지 제곱이 각각 앞에 있는 걸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2x랑 3y를 더한 거 한 번, 2x랑 3y를 뺀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셔야지 안 틀립니다.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합차 공식을 쓸 때는 언제나 항상 앞에 있는 제곱 앞에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곱이 되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제곱된 게 아니라면은 방금 했었던 것처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제곱한 걸로 바꿔놓고 합차 공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은 완전 제곱식은 이미 우리가 아까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지만은 좀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멘트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봐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1차항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4지 그지? 저 1차항 계수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언제나 2차항 계수와 뒤에 있는 계수 또는 상수항과의 곱과 똑같아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얘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4니까 좌변도 4, 우변도 4니까는 방금 했던 내용이 똑같다는 게 성립을 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냐면은 저게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저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는 식이 완전 제곱식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물론 인수분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방금 했었던 1차항 계수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2차항 계수와 뒤에 있는 계수 또는 상수항과 똑같으면은 걔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근데 얘는 보면은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대 제곱했으니까 16이고요. 우변도 16 똑같으니까 이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x 마이너스 25라는 식이 있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인지 알고 싶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항계수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2차 항계수와 뒤에 있는 항의 상수항 또는 계수의 곱과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제곱하면은 4분의 81이고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니까 안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37번 보시면은, 자, 인수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인수분 해보면 되겠지, 그지? 자, 2차항, 1차항 상수항 패턴이면은, 곱해서 앞에 거 되는 거, 곱해서 뒤에 거 되는 거 찾고, 대각으로 곱해서 더해서 가운데 거 나오게끔 만들라고 했으니까, 4x의 제곱은 2x, 2x고요. 그 다음에 25는 5, 5고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곱했을 때 플러스 25도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x,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x인데 계산하면은 가운데 마이너스 20x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찾았네요. 그럼 이제 앞에 값끼리 묶어서 2x-5 곱하기 2x-5가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진 거는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2x-5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은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럼 결국 이 식을 인수분했을 때 2x-5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인수는 2x-5, 즉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은 완전 제곱식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완전 제곱식일 때는 좀 전에 그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라고 한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1차 항계수, 즉 a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2차 항과 뒤에 있는 계수의 곱과 똑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전개하면은 4분의 a의 제곱은 9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a제곱은 4 곱하기 9에서 36, 즉 a는 36의 제곱근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6은 음수니까 a는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해 보면은 1차 항계수 마이너스 4의 절반을 제곱한 값이 2차 항계수와 상수한 곱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의 제곱, 즉 4는 1 곱하기 b가 돼야 되므로 b는 4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는 6 빼기 4에서 1번이 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39번은 항이 이제 두 개죠. 아까 이제 이렇게 2차, 1차 상수항일 때는 이 패턴으로 이제 인수분해 된다고 했었는데 항이 두 개, 게다가 지수가 짝수일 때는 합차공식밖에 없어요. 합차공식밖에. 그래서 합차공식을 하고 싶은데 합차공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체를 제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제곱이면 안 돼. 합차공식은 언제나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의 4제곱은 x의 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1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y 4제곱인 거고 그럼 얘는 2의 제곱 y제곱 즉 4y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은 2의 제곱 y제곱의 제곱을 부은 겁니다. 왜냐하면 합차공식은 언제나 지수가 제곱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차공식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되면은 저 제곱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x제곱이랑 4y제곱을 더한 거 한번, 두 개를 또 한번, 뺀 거 한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풀기 위한 최종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언제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은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병. 냄새도 좀 맡아보고 맛도 좀 한번 봐보고 이렇게 무슨 의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진짜 인수분해가 끝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인수분해가 끝나려면은 두 가지 패턴이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다항식이 곱셈으로만 연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더 이상 공통인수나 또는 뭐 공식 등으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정리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딱 끝나야지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가만 봤더니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최초로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이지. 그럼 제가 또 뭐가 될까? 또 합차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발 닦고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게 합차공식 앞에 거는 놔두면 됩니다. 얘는 뭐 제곱 플러스 제곱 이걸 또 곱셈공식 변형으로 끄집어 드리던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곱셈공식 변형이 아니라 인수분해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얘는 가만 놔두면 되는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에서 x의 제곱은 x의 제곱인 거고 말 그대로 4y제곱은 2y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얘를 x랑 2y를 더한 거 한 번, x랑 2y를 뺀 거 한 번 이렇게까지 해놔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는 전개하고 나서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하고 나서 여기서 또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40번은 인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인수를 고르려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2차 x에 대한 2차 1차 x가 없는 항인 거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곱해서 되는 것들을 찾아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x의 제곱은 xx밖에 없고요. 얘는 지금 18이 아니고 18y 제곱인 거니까 y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6y, 3y 그리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려면은 대각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큰 숫자의 부호가 플러스고 작은 쪽의 수 부호가 마이너스여야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더했을 때는 큰 수의 부호 따라가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것끼리 묶어서 x 플러스 6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라고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것들을 인수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인수는 3번과 4번이라고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1번 하나 더 있었네. 자,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A 값이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A가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2차 1차 상수항 패턴인 거니까 자, 곱해서 x의 제곱 되는 거 찾고 곱해서 1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패턴을 그러니까 쭉 찾아서 대각으로 곱해서 더한 값이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걸 찾으라는 소린 거죠. 곱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는 10하고 마이너스 1 또는 뭐 마이너스 10하고 1도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5도 존재할 거고 2랑 마이너스 5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럼 A라고 하는 수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나오는 게 A인 거니까 얘를 더하면은 대각으로 곱해서 더하면은 9, 얘를 대각으로 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9, 얘를 더하면은 3, 얘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니까 9랑 마이너스 9랑 3이랑 마이너스 3, 즉 이런 애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A가 될 수 있는 애들은.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누가 하나 있어요? 5가 하나 존재하죠. 그죠? 네, 쟤는 어떻게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애기 때문에 A 값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내용이었지만 인수분해의 기본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